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자 재난입니다. 백주 대낮에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적 요청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철저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행위시법주의 원칙상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재난 상황 수습에 필요한 조치에 경기도에서 협력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당과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경기가 서서히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 회복의 온기가 일부에만 집중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경기 회복인 만큼 그 성과도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국민들께서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와 행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당과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가 온 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 관재형, 조광희, 김경일, 김종배, 김직란, 박태희, 김규창, 오명근, 원용희, 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의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 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품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 단가는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 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계약외교 개정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교위의원 14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 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리의 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가 백신 이상 반응만 전담하는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백신 접종 확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대비한다. 또 시군별로 역학조사관을 파견 배치해 집단 감염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임순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지난 2월 의과 공중보건의사 12명을 백신 이상 반응 조사 전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집중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백신 접종 시작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했다.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백신 이상 반응 역학조사에만 전념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은 현재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조사에 참여해 1차 인과성 평가뿐 아니라 질병청의 2차 심의 결과, 안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추가 역학조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상 반응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한 명의 역학조사관이 전담하는 만큼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4월 16일 공중보건의 98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각 시군별로 배치했다. 이로써 도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 발생부터 심층 역학조사까지 하루에 완료할 수 있는 원데이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체계는 도에 소속된 역학조사관들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군으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시군 보건소당 역학조사관 3명 이상씩 배치돼 총 137명의 역학조사관이 운영되며 31개 시군 어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는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를 클러스터, 생성, 사례 분류, 심층 및 진단 사례 조사, 원인 분석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체계 개선을 통해 도와 시군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집단 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대응의 속도가 더 빠르고 정확해졌다는 것이 도의 평가다. 임 단장은 체계를 계속 수정 보완하고 강화하면서 열린 사고로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하고 일상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0명 증가한 총 4802명이다. 9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547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4.6%로 845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9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214만 5,31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15.9%다. 60세에서 74세 연령군의 접종 대상자 207만 1,880명 중 167만 9,441명이 사전 예약 등록을 진행했으며 87만 2,849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81.1%이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52.0%다.